조갑제닷컴 애독자 그리고 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몇 주간의 스위스, 이탈리아 여행을 끝낸 다음에 어제 한국으로 돌아와서 지금 제 방에서 이 상황을 지금 녹화하고 있습니다. 요사이 우리 국방부가 문재인 정권이 들어선 다음에 기존의 태도를 바꿔가지고 이상한 행동을 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특히 성주에 배치된 사드에서는 인체에 유해할 정도의 전자파가 나오지 않는다, 검출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하고도 이를 국민들한테 알리거나 대통령한테 제대로 보고도 하지 않았다. 즉 사드 배치가 북한의 핵미사일로부터 국민들의 생명, 재산, 자유를 지키는데 반드시 필요하다는 적극적인 홍보를 하지 않는다. 이것은 정권 눈치를 보는 것이다 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것은 헌법 정신에 위배됩니다. 헌법 제5조는 국군의 임무를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임무를 다하며 정치적으로는 중립이다. 정치적 중립이 존중받아야 한다. 보장된다. 이런 아주 엄중한 임무를 못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임무를 다하며, 헌법에 이 신성한이란 말이 들어가는 것은 아주 이례적입니다. 즉 국군이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업무를 담당하는 최종적인 보루라는 뜻입니다. 그 일을 국회에 맡긴 것도 아니고 대통령에 맡긴 것도 아니고 국군에 맡겼어요. 국토방위뿐만 아닙니다. 국가의 안전보장이라는 말도 들어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국토방위는 외적으로부터의 국가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지만은 국가의 안전보장은 국내의 즉 종북 세력이라든지 이적 세력, 간첩들에 대한 국가방위 의무도 포함되는 말입니다. 국가의 안전보장도 국군의 최종적인 의무인 것입니다. 따라서 국군은 정치에 개입해서는 안 되지만 정치를 알아야 합니다. 또 국군은 종북 세력이라든지 반대한민국 세력의 발호에 대해서 대처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의무를 수행한 사람이 김관진 국방장관이었습니다. 2011년에 김관진 국방장관이 지시하여 우리 국방부는 당시에 나온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를 분석을 해가지고 이런 교과서로 배운 젊은이들이 군인이 되어서 총을 잡는다면은 누구를 위하여 싸워야 될지를 모르기 때문에 전력에 심각한 손실을 가져올 수 있다. 교과서의 개혁, 수정을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국군이 헌법 제5조의 국가안전보장의 신성한 임무를 수행한 구체적인 예입니다. 그리고 김관진 장관은 국방장관으로 있을 때 정훈교육을 강화를 했습니다. 현대사 교육을 강화를 했어요. 이것 또한 국군의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신성한 임무를 수행한 구체적인 예인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새로운 국방장관이 등장을 해가지고 이 사드에서 나오는 전자파가 인체에 전혀 유해하지 않다 하는 결정적 사실을 확보를 했다면 이를 적극적으로 국민들한테 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건 처음부터 말이 안 되는 괴담 수준인데, 그러니까 이 괴담을 선전선동해가지고 이 순간에 사드 배치를 맡고 있는 쉽게 말하면 적병이 지금 성문 앞에 와 있는데 성벽을 허물려고 하는 이런 세력을
문재인 정부가 존중해가지고 그 괴담을 존중해가지고 하지 않아도 될 환경 영향 평가를 지금 해가지고 1년 이상 지연시키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며칠 전에 북한이 ICBM을 발사를 하니까 4기를 추가 배치하라고 지시를 했는데 이게 과연 추가 배치가 될지에 대한 대통령의 발언에 대한 신뢰성에도 지금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이럴 때 중심을 잡아야 할 국가기관은 국군인 것입니다. 헌법이 중대한 임무를 국군한테 준 것입니다. 이것을 만약 정권 눈치를 보고 국군의 헌법적 임무를 수행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헌법 제5조가 규정한 정치적 중립성 보장에 대해서 국군 스스로가 정치적 중립성을 포기하고 어떤 특정 정치 세력 또는 정권에 아부해가지고 사실을 왜곡하고 자신의 임무를 포기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중대한 헌법 위반입니다. 만약 이것이 지속이 된다면 이것은 또한 우리 대한민국 국군의 역사와 전통에 대한 도전입니다. 우리 국군은 위대한 우리 민족사에 화랑도의 삼국통일을 주도한 화랑도에 못지않는 위대한 일을 한 군대입니다. 첫째, 대한민국이 세워지기 전에 국군이 먼저 만들어져 가지고 건국의 초석이 되었습니다. 둘째, 북한 김일성의 남침에 대응해서 이 대한민국을 지키는 호국의 간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박정희, 김종필 두 군인 출신이 1961년에 군사혁명을 일으켜서 산업화를 주도할 때는 바로 산업화, 조국 근대화의 기관차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80년대 이후 한국의 민주화로 한국 사회가 소란해질 때도 이 국가의 울타리, 국가의 기반을 든든하게 지키는 민주화의 든든한 후견자 역할을 했습니다. 앞으로 남은 임무는 자유통일을 무력으로 뒷받침해가지고 인류 국가를 이룩하는 것입니다. 자, 이 정도의 임무를 수행을 한 우리 국군의 후예들인 오늘날의 송영무 장관이 이끄는 이 국군은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피를 흘려서 이 조국을 지킨 이 대한민국은 국군의 피가 흘려지지 않는 곳은 없습니다. 제발 선배 군인들을 욕보이지 않는 행동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